특히나 현재 중3 아래로는 문과 이과 구분이 진짜 없어졌어요. 수능을 보던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다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의 학습 방법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분당한 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역전하는 학습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린 시간이었어요.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그릇에 영양가 넘치는 내용물을 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드렸죠.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교과서 학습. 과목은요, 국영수과사 총 5과목입니다. 학년은요, 빠르면 초등 4학년부터, 늦어도 중학교부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준은요, 현행 교과서 수준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습서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당 단원의 학습 후에 자습서 문제 70% 이상 맞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주요 단원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이지만 자습서에 있다면 반드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말 좀 덧붙여 볼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학기 중이라면요, 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충실하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부분은요, 방학을 이용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방학이라면요, 초등이라면 학년과 상관없이 지나간 과정보다는 앞으로의 과정을 초점을 맞추어서 교과서 학습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중등 이상이라면 지난 과정부터 빠르게 방학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가능한 만큼 예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면 어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자습서 학습 방법입니다. 문제집이 아니라 자습서입니다. 자습서는 출판사마다 달라요. 자, 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학교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학교 근처에 서점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서점에 가셔서 자습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습서는 교과서의 이론을 충분하게 설명해 내온 교재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론을 잘 이해하셨다면요, 개념 문제를 풀 때 70% 이상 맞은 단어는 오답만 해설을 보고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정답률 70%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단원 다시 학습하셔야 합니다. 자, 모듬 활동이나 대화 나누기와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자습서를 보다 보면요. 자,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보자, 모듬 활동을 해보자, 토론해 보자 등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학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론과 관련된 개념은 잘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핵심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입니다. 중학교부터 국어는 학습이다. 초등까지는 국어를 학습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책 많이 읽고 글쓰기도 해보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도 꾸준히 찾아보고, 한자어 학습, 한문 공부해보는 거 다 좋아요. 추천하는 방법들이에요. 다만 중학교부터는 중요한 문법, 어휘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사에 대한 개념이라면요, 학습을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적으로 접근하고 정리할 부분은 반드시 학습으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자, 영어입니다. 말 잘하는 능력과 문제 푸는 능력은 다르다.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과 영어로 된 글을 잘 읽는 것은 다르죠.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외국인과도 대화가 잘 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어릴 때부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한 영어 학습을 위해 다양한 영화 소설이나 영화 동화를 읽게 합니다. 그러나요, 수능 영어는요, 회화 능력보다는 독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듣기에 대한 항목이 나오지만 비교적 쉽고 제시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한 수능 영어는 대부분 문학이 아닌 설명문과 같은 비문학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의 논리와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능 영어를 학습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영어 학습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 수능은 영어가 국영수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야 할 이유가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꾸준히 고3까지 훈련하고 풀고 외워야 합니다. 과거에 영어 1등급을 받다가 고3이 되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영어 회화는 잘하면서도 시험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영어 단어나 수거를 제대로 외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수능 영어는 마지막까지 꾸준히 외우고 학습을 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선행보다 현행에 대한 완성도, 스스로 사고하는 힘, 꾸준한 연산훈련, 이 세 가지가 항상 기준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수포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지켜나간다면 보통 머리 학생들 2등급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수학은 이것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입은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져서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 범위가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과도한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또한 킬러 문제는 없지만 유형만 열심히 학습하면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없어졌어요. 현재의 수능은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가 줄고 킬러가 사라진 만큼 선행에 목숨을 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대충 이해하거나 문제풀이 훈련으로 해결할 수도 없게 바뀌었죠. 그런 만큼 해당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서는 현행을 완성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을 완성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선행보다 오히려 현행의 기본을 충실히 다진 이후에 응용과 심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한 단원 한 단원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킬러는 없어졌지만 마냥 쉽게 풀리는 문제도 사라지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많아진 만큼 시간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빠르고 정확한 연산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연산을 해나가는 훈련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덧붙일게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무작정 어려움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응용심화 강요하지 마시고요. 현행의 기본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돼요.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처음에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힌트도 주고요. 때로는 풀이식도 직접 보여줘도 되고 풀어줘도 됩니다. 다만 아이가 이 과정이 점차 익숙해지면 이러한 과정들을 차차차차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점점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잡히면 이후에 언제라도 응용과 심화를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큰 부담 주시지 말고 기본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탐과탐입니다. 빠르면 4학년, 늦어도 중등부터는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사회과학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입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국어 비문학 잘하고 싶으시다면요, 비문학 독해책 100날 사다가 훈련하는 것보다 초등 4학년부터 사회과학 교과서 제대로 학습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회과학에는요, 역사, 철학, 경제, 지리, 화학, 물리, 생물 등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단지 이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과목으로 확장되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학습을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특히나 현재 중3 아래로는요,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지로 사회과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과는 사회만 시험 볼 수 있었고 이과는 과학만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선택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어떤 학생이든 사회와 과학에 대한 공통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초등부터 쌓아 올리는 이런 지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초등 4학년만 되어도요, 사회교과서에서는 등고선, 지도, 방위 등을 배우게 되고요, 과학교과서에서는 지층, 퇴적암, 생명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중등 사회, 중등 과학을 배우는 기본적인 지식이 되고요, 후에 고등 과정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난 과정을 아는 만큼 후에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초등 4학년, 늦어도 중등부터는 교과서 수준의 내용은 정확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와 제시문을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이 제시문과 문제는 경제의 완전 경쟁 시장, 화학의 화학전지 이온화 경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와 과학의 문제가 아닌 국어 비문학 문제입니다. 다소 놀랍죠? 제가 앞서서 국어 비문학 잘하기 위해서 독해 문제집 보지 말고 사회과학 교과서부터 다시 학습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제시문과 문제들이요,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거 아니죠. 독해력,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문제 풀 때 요구되는 능력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해력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신문 방송 기자들이 수능 국어 시험을 직접 보는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언론고시를 합격하고 우수한 명문대를 나오고 매일 다양한 글을 접해야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거의 없고 4등급, 3등급 이런 점수가 나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 시험용으로 오랫동안 훈련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수능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예도 들어볼게요. 독서를 무척 안 한 아이들도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은 게임 공략집 잘 읽고요, 게임에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교수님들이라 하더라도 게임 공략집을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수능에서 요구되는 배경 지식은 교과서 기반의 주요 과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교과서를 건너뛰고 다른 책에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요 과목 교과서, 특히 사회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학습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습서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특출난 한 과목이 있다면 대입에 유리했습니다. 가령 영어 토플, 탭스, 토익 점수가 있다면, 수학, 과학을 특출나게 잘해서 수상 실적이 있다면 대입에 유리했죠. 변화된 입시 그렇지 않습니다. 특출난 한 과목보다 균형 있는 주요 과목 점수가 대입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영어, 수학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행 교과 과정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게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과목의 자습서를 구매하셔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학습 비법이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